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학과 쓰면서 정보통신 기술자입니다. IT 업종에서는 제가 지금 한 48년 정도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50년이 다 됐네요. 벌써 그러던 것 같습니다. 야, 좀 세월이 참 빨리 가고 어마어마한 이제 그 감회가 깊긴 합니다만은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 4년 동안 정보통신, 그러니까 전자통신공학을 배웠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잘 써먹고 있다. 요즘 통신공학이라든지 전자계산이라든지 정보통신, 컴퓨터 뭐 등등 이렇게 하는 배우는 학생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4년간 죽으라고 배웠는데 졸업하자마자 다시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고 또 매번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배워가지고 또 써볼만 하면 또 새로운 것이 튀어나오고 하긴 하는데 참 안타깝긴 하죠. 저는 뭐 중간중간에 뭐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기본적인 바탕을 끝까지 이렇게 활용해보는 이런 행운을 좀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했고요. 자격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통신 기술자 자격증 외에 꽤 많은 자격증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국가에서 주는 자격을 비롯해서 민간 자격까지 하면 한 4, 5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분야는 작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기자, 그다음에 컨설턴트, 강사, 뭐 제가 엔지니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프로젝트로서는 무궁화위성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로호라고 많이 하는데 그 무궁화위성 프로젝트, 그다음에 SK텔레콤에서 휴대영상 이동전화를 개발하는 책임자로도 있었고요.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처음 할 수 있었던 일들도 많았었고 또 새로운 것들을 그 바람에 많이 남들보다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돼서 나이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하는 그러한 그 얼리 어댑터라고 해야 되나요? 퍼스트 무버 이런 그 기질이 저는 나름대로 일찍부터 가져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명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명품 인간이 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옷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또 액세서리를 뭐 명품으로 두르더라도 그것은 그것이 없어지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런데 명품 인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명품이 아니더라도 값이 가치가 빛나고 또 내 자신 스스로가 주위에 있으면 빛이 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말로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게 제 신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는 이렇게 5개 카테고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AI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주는 글 쓰는 거, 세 번째는 그림 그리는 거, 네 번째는 영상 만들고 다섯 번째 주는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것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2022년이죠.
그 2002년 11월에 챗 GPT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그때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시간도 좀 없었고 그 전에까지만 해도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또는 NFT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모든 그 이목이 집중이 돼 있었고 그게 최고인 양 생각하고 모든 비즈니스가 메타버스 NFT가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챗 GPT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뭐 그게 뭐 대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두 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의 이용자가 몰렸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이것만큼 빠르게 확장이 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지? 라고 해서 들여다봤는데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접하기도 쉽고 배우기도 쉽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괜찮은 것이고 꼭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2월 달이 돼서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나는 뭐 기계치가 되겠고 나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대면서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그건 아닌데 그러면 내가 줌으로 그래서 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와서 그 들어보고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무료 세미나를 시작한 게 벌써 횟수로 따지니까 벌써 2023년 4년 5년까지 돼가지고 3년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무료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같이 나이를 잡수신 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하시는 것을 보고 계속 지금 무료로 이렇게 기초 과정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길만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근데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뭐 일부 유료로 가기도 하고 또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좀 강의를 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5주 과정은 무료로 계속 지금 하고 이번 오늘 이제 시작하는 21기가 21번째 지금 가야지 온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온 것도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또 니즈가 있어서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뭐 좋게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전 그까짓 것은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A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A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AI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가지고 바로 무언가를 결과물을 내는 것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조금 후킹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끌리고 이거 꼭 돼야 되겠어. 이거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네. 재밌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그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잠깐 듣고 그 다음에 이걸 해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다가 손을 놓고 일주, 이주 지나면 아예 그냥 다 까먹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이야기 거리들을 좀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림으로써 어, 리마인딩 해야 될까요? 상기시켜서 이것을 계속 해보고 싶은 그런 그 동기를 유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약 1시간 정도 AI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한 주씩 글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또 다시 이것을 엮어보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산업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 하는 것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그 시대는 짧게는 한 60년에서 길게는 90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이죠. 그런데 인류가 탄생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뭐 5만 년이 됐다. 또 10만 년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산업이 발전한 시기,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따지고 보면 얼마나 됐느냐 이런 이야기니까 뭐 2만 년, 3만 년부터 시작을 해서 몇천 년 뭐 이야기들을 좀 쭉쭉 하고 있는데 그 시기들의 변遷되는 시간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쉽고 또 생산성을 높이고 또 고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었죠. 그런데 그 과정들이 18세기 이때까지만 해도 결국에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크게 뭐 도구들이 발전됐다든지 하는 것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옛날에 그 말의 그 작이라 그러죠. 그 말을 타고 가기 위해서 말을 제어하는데 그 말 장화 뒤편에 그 톱니를 달아서 그것으로 말을 컨트롤하고 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발견이었다. 또 말굽이라고 하는 건데 말굽을 새로 만들어서 말 발바닥에다가 못으로 쳐서 그것을 단단하게 붙여줌으로써 말이 장시간 동안 피로를 느끼지 않고 달릴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것들도 어마어마한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러한 것들이 농경사회에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많은 지역에 일시에 이렇게 퍼져나가기는 쉽지가 않았던 때였었죠. 그러다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화라는 거는 이제 즉 전기기관 그래서 그 방직 기계가 생기고 철도가 놓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비로소 뭔가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분업화를 하거나 그다음에 사람들이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새로운 공장에 가서 또는 일터에 가서 이렇게 노동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살게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죠. 그러다가 그러한 것들이 전기가 발명되고 또 내연기관이나 조립라인이 생기는 그러한 2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는 대규모로 산업화 가능한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기화와 대량 생산이 가능한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20세기 이제 후반 그러니까 1900년대에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디지털화, 정보화가 되고, 그래서 대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남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 공유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급속히 확산시켜 줄 수 있는 시대. 그게 3차 산업혁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것이 21세기 초반에 이제 지능화와 초연결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AI 또는 이제 유비쿼터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인공지능이라는 AI 이래서 결국에는 초연결 사회가 된 지금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또 미디어가 등장한 역사들이 쭉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은 오늘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ICT 이제 기술을 쭉 보면은 1830년대 전신, 그다음에 1870년대 전화, 그다음 1800, 뭐 1900년대죠. 사실 그 무선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1890년대에 나오면서 이미 그때 이동전화, 그러니까 무선으로 다니면서 통신할 수 있는 것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대중화가 되지는 못했죠. 그러던 것이 이제 1980년대 들어와서 이제 휴대전화라는 것이 됐고요.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동통신이 이제 되면서부터 이제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장비가 됐든지 간에 서로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 그리고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따따따 하는 인터넷이 나왔고 또 광대역 인터넷이 되면서 이제는 영화 한 편을 간단히 몇 초 만에 전송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이제 5G 네트워크가 지금 이제 돼서 스마트폰에서도 영상 하나를 보내는 것도 거의 1분이 아니고 몇십 초에 보내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고 여기서 이제 6G가 이제 실현이 될 것이다 됩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쭉 변천되는 이제 시간이 됐죠. 레디오에서 텔레비전, 텔레비전 컴퓨터, 컴퓨터에서 PC, 그다음에 이동전화,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제 VR. 그 다음은 뭐가 될까? 이런 얘기 됐는데, 진짜 그 다음이 바로 드디어 AI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나와서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게 됐습니다. 뭐 AI가 되면서 지금 가장 먼저 나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직업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 특히 화가나 조각가, 사진작가, 뭐 작가, 특히 애니메이션 만화가, 영상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AI가 다 대체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런 점이 돼 있는데요. 이게 바로 2022년 이후부터 2023년에 본격적으로 또는 가장 크게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그 이야기가 또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에는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을 증폭시켜주는 그러한 도구다, 동반자다, 파트너다, 이 나의 비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대체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나의 일자리는 이제는 나보다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결국에는 내가 볼 수 있는 그 일거리를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AI 활용 능력을 키워서 내가 그런 지위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죠. 네. 사실 예전에는 컴퓨터 대중화 시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IBM, 델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직도 뭐 그러한 위치에 있고요. 애플도 있고 IBM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한 기업들보다 뭐 메타다, 구글, 구글의 알파다 또는 뭐 알리바바다, 아마존, 알타비스타 이런 회사들이 이제는 최고의 기업이 됐고요. 국내도 네이버다, 카카오다 뭐 이런 회사들이 최고의 그 유니콘 기업이 됐었죠. 그다음에 SNS 플랫폼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글, 위챗 뭐 이런 회사들이 뭐 세계적인 기업이고 또 그렇게 이제 지금 더 자리를 잡고 군림해 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넷카 쿠베당중이라고 하는 이러한 회사들이 알게 모르게 상위 그룹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I, 챗 GPT, 메타버스가 지금 상위에 회자가 되고 있으면서 앞으로 어떠한 기업이 새로 생길 것이냐 이런 이야기 많이 와 있는데요. 물론 오픈 AI와 같은 회사들이 세계 최고다 이렇게 이제 군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며칠 전에 그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의 기업이 갑자기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NDVI 주가가 18%씩 다운되면서 수천조, 수백조 원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가 다시 또 그것이 뭐 8%가 리커버가 돼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픈 AI의 엘트만이 한국에 지금 와서 그 SK와 협의를 하고 삼성과 협의를 하고 만다는 이야기를 좀 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한국이 세계적인 AI 기술 보유국으로 그러니까 비록 시장 규모는 적지만 기술은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AI라는 단어들이 뭐 등장하는 것은 뭐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뭐 다시 이야기하면 언제입니까? 이 사진은 제가 1995년 11월 9일 날 미국에 있는 미국의 그 콜로라도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그 있을 때 뉴럴 네트워크라 해서 신경망이죠. 신경망에 대한 것을 그때 발표를 했었던 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도 벌써 30년 전에 그 AI라고 하는 시초적에 되는 것을 공부도 좀 하기는 했어요. 깊이는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조금 하기는 했죠. 그랬다가 뭐 제 하는 일 때문에 두고 있다가 다시 최근에 해서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그때 이것을 공부를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것은 이미 1956년도에 그 개념이 발표가 되고 그때부터 개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생성형 AI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생성형 AI라고 하는 기술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인공지능 모델이 데이터를 처리해주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추론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그 인공지능 모델이 있는데 이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로 챗 GPT, 클로바이스,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생성형 AI 기술이 지금 이제 서비스에 되고 있는 게 이게 서비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코파일럿, 제미나이, 클로드, 뭐 퍼플리시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뭐 아주 오래된 1966년부터 좀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뭐 관련 영화로는 엑스마키나 또는 더 블레이드 러너, 매트릭스, AI 인공지능, 트랜스cenden스, 인류 종말 보고서, 국내 정의 뭐 이런 영화들로 지금 나와서 꽤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모르고 있었거나 벌써 미리 생각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선행 대수학 이 이야기를 하면 좀 우리가 좀 머리가 좀 지근거리죠. 사실 수학을 아무리 재밌게 잘한다 하더라도 대학을 입학하는 순간부터 이건 다 잊어먹고 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AI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 바로 이렇게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선형 대수학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I라고 하면서 지금 쭉 이야기들이 회자가 되고 있었던 것 중에 1970년대 말부터 80년, 90년까지 AI 윈터, 그러니까 AI의 겨울이었다라고 되는데요. 쭉 1956년도에 그 AI라고 하는 것을 그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왜 이렇게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그룹핑을 하고 개발을 쭉 시작해 왔는데 해 오다가 주춤해졌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도저히 방법을 못 찾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이제 AI의 겨울이 왔고 그쪽에서 몇 번째 가면서 AI 겨울이 두 번째 맞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맞고 그러다가 지금 이 제프리 힌턴 박사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그 피드 포워드 방식이라고 하는 것과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것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딥러닝, 머신러닝 이러한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AI가 이제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챗 GPT가 그래서 나와서 드디어 빛을 보게 됐고요. 그런데 이 제프린턴 교수가 그래서 작년 말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참 대단한 분입니다. 캐나다 분인데 문제는 2023년 5월 1일 날 자신이 계속 그 연구해 오던 이 분야에서 아니야. 더 이상 이거는 AI는 발전하면은 위험성이 계속 증가돼. 문제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진행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구글에서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그 이듬해에 새로운 또 회사를 만들고 새로운 회사에 또그 인벌브가 돼가지고 다시 또 계속 좀 해나가고 있고요. 바람직한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찾는 일에 열중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특징 학습이라든지 구글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뭐 파인튜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그 생성형 AI를 쓰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것이 이제 백엔드 LLM, 프론트엔드 챗 GPT, 그다음에 피드 포워드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이야기하게 되고요. 파인툰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자주 들어보는 그런 용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로봇이 있습니다. 메이드 로봇으로 생산되었지만 자, 절에서 맞다. 지내더니 지금 뭐가 현재는 스님에게 잘못됐나? 설법을 전하는 로봇 알류포입니다. 여기가 왜 영상이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인간들이여,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어찌하여 로봇만 득도한 상태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들이여, 당신들도 태어날 때부터 깨달음은 당신들 안에 있습니다. 다만 잊었을 뿐. 사찰은 엔지니어를 불러 기술자가 보기에 이 로봇이 어떤 상태인지 판단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검사를 진행했더니 정상으로 뜹니다. 엔지니어 박도원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로봇에게 뭔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근데 저보고 이 로봇이 부처가 맞는지 어쩐지를 확인해달라니요. 기사님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 SF는 항상 우리에게 미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구글에서 일했던 엔지니어가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에 의식이 있다고 주장해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영화 인류 멸망 보고서는 로봇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인간과 깨달음을 얻은 로봇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큼 로봇이 기능적이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넘어설까봐 두려워합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로봇 회사의 대표는 이렇게 말하죠. 알류 시리즈는 실패작입니다. 우린 전 세계의 모든 알류 시리즈를 폐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류는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서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울고 웃고 화내며 시기하고 종교와 예술의 영역에까지 파고드는 정신 차리시오 스님들! 저건 지금 인류 전체의 턱 밑에 파고든 흉기며 비수입니다! 글쎄, 이 영화가 몇 년 전에 국내에서 지금 나온 영화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AI에 대해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런 그 부정적인 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들, 또 극복해야 될 문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이제는 AI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도움을 주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편쾌하면서 성과를 올려줄 것인지, 그래서 내가 10을 들여서 해결해야 될 일을 2나 3만 들이고 나머지 7이나 8을 다른 곳에 활용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은 이야기가 좀 회자되고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2나 3을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나는 놀아도 되겠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높은 성과를 얻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심리 특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보다 훨씬 그 나아지는 삶, 또 더 많이 풍부하게 누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깨- 뭐 생태계 AI 등장 이후로 많이 바뀌는 것들이 있죠. 결국에는 우리 인재의 역량이 또 바뀌게 되고요. 사회 구조에 대한 능력들이 지금 또 바뀌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그것이 맞을지. 그리고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많이 알아.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점수를 많이 얻어. 그런 사람이 너는 뛰어나, 똑똑해, 잘났어. 이런 이야기들이 자체가 이제 바뀔 것이다. 왜? 모든 지식은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활용하면 다 보편적으로 다 똑같은 그러한 지식 수준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인간은 거기에다가 나의 지식 플러스 지혜
이게 지혜죠. 이제 지식보다는 지혜를 더 가미시켜서 더 높은 성과를 내는 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됐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고, 인간의 촉, 느낌, 경험이라고 하는 이런 지혜를 얼마만큼 더 잘 활용해서 더 높은 성과를 얻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이제 앞으로 회자될 그런 어떤 가치 기준, 평가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AI 발전 과정은 이미 194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전쟁을 하면서 암호화시켰던 것들,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모든 나라에서 독일이 전쟁의 우위를 앞서갔는데 영국에서 그 암호를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이 획기적으로 생겨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이 패망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됐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 다트머스에서, 그 미국에 있는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뭐 세대의 AI에서 사람 현장의 변화는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뭐 산업이라는 이런 게 예전에는 제조업이다, 또는 서비스다, 또는 물류다, 유통이다, 이런 거 있는데 이제는 의료, 또 예술, 스포츠, 뭐 이런 분야까지, 이제는 또 금융, 보험, 뭐 이런 분야까지 전부 다 총망라해가지고 어느 분야든지 간에 생성형 AI가 활용되지 않을 분야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현재가 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챗봇이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AX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AI가 아니라 AI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AX라고 하는 그 개념이 지금 나왔는데요. 다음 시간 정도 이제 그 급식 시간에 제가 이제 AX에 대한 그 개념과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챗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챗봇은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질문의 형태로 입력을 이제 하죠. 메시지를. 그래서 예전에는 명령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만들어,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을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의 궁금한 것이 이런 것들이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는 그에 대한 답을 만들어줘, 또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 알려줘.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또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또 나의 경험을 또 가미시켜서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 보고 챗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챗봇의 종류는 여러 가지, 이렇게 기술적인 기반, 목적, 인터페이스, 도메인, 운영 환경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챗봇, 챗 GPT. 챗 GPT가 그래도 생成형 AI로서는 그 전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있기는 있었는데 갑자기 오픈 AI에서 챗 GPT라고 하는 것을 내놓게 됨으로써
생成AI는 챗 GPT가 다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클로바 X 국내에 네이버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클로바 X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그다음에 엔트로피라고 하는 회사에 만들어 놓은 클로드라고 하는 것이 챗 GPT에서 오픈 AI에서 챗 GPT를 개발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최초로 그 생태형 AI 서비스를 했던 리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리튼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마케팅을 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응답하면 좋을지를 만들어줘. 내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호감을 가질 수가 있겠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겠어. 하는 이러한 그 카피라이팅을 만들어주는 그 AI 서비스를 했던 회사죠. 그래서 챗 GPT가 나오기 전 이미 생성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가 챗 GPT가 나오면서 더 이상 유료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챗 GPT가 리트를 쓰고 있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챗 GPT 4.0을 기본으로 장착해서 그런 일들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겁이라고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있고요. 어, 챗 GPT를 또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고, 골드 인, 골드 아웃. 항상 뭐든지 좋은 것이 들어가야 좋은 것이 나온다. 또는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프레쉬, buy low and sell high. 내가 살 때는 값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팔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무엇을 기다렸다가 차분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AS, as soon as possible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생각했으면 바로 적용을 해서 이것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확인을 빨리 해.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때려치우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빨리 개선해서 경쟁력을 키워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지금 키워드가 됐죠. 그리고 이 챗 GPT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 하나하나씩 잘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결과물 나오면 수정 보완을 요청해.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이제 고정이 돼버렸고요. 확장 프로그램이나 프롬프트 가이드로 철저히 활용해. 근데 이런데 지금 이미 이 이야기는 이제는 그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내가 좀 허접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얘가 더 나은 것을 찾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 챗 GPT 또는 챗봇의 특징입니다. AI로 인해서 직업이 변화하는 것들은 이제는 이게 지금 재작년에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직업의 변화는 이제는 어떤 특정한 직업이 없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죠. 지금도 아직도 유튜브를 보면 뭐 AI로 인해서 없어질 직업 보기까지 또는 AI로 인해서 없어진 직업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의미가 없어졌고요. AI로 인해서 더욱 탄탄해지는 비즈니스 일하는 방법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 또 AI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챗봇을 지금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먼저 내가 어떠한 것을 하고 싶어. 뭘 찾아내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 뭘 찾아야 될까?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 또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 자체를 바꿔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계속 리서치 찾아내는 거죠. 발굴해내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보조 자료를 만들어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이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서 하니까 순차적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그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지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서울에서 뭐 뉴욕에 있는 어떠한 비즈니스에 대한 자료를 얻고 싶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까? 이게 혼자서 머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 또는 AI에게 물어서 찾아 또는 AI에게 데이터를 분석을 바로 시켜 또는 AI에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 그래서 분석해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시퀀스를 가지고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시켜도, 한꺼번에 시켜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AI의 실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AI로 인해서 다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하죠. 분명히 노동력이나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는 원래 AI로 인해서 없어질 직업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장 고임금 노동, 그러니까 의사, 그러니까 적게 일하면서도 고소득을 받는 것이 AI가 대체할 것이다. 또는 저임금이라 할지라도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것들이 AI가 대체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찾아서 직업으로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데이터의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런 건데요. 생성형 AI를 내가 활용해가지고 어떤 작업을 시켰어요.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결과물을 얻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저장이 되죠? 나의 서버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생성형 AI 회사의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챗 GPT, 오픈 AI, 퍼블리시 클라우드라고 하는 엔트로피, 퍼블리시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는 네이버 이런 회사들의 서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유권을 내 것이기는 하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내 것인가를 증명을 할 것이냐. 또 상대방이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못 쓰게 제재를 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또 사고의 편향이라고 지금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런 걸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또 탄핵에 대한 다섯 번째 이 현재 지금 판결 심판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럴 때 구글에서 내가 탄핵 심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내가 유튜브를 오픈하면 계속 그 내용만 보내줍니다. 그러다가 또 내가 다음에 검색할 때는 일본 드라마 또는 미국 드라마 또 한국의 드라마 다시 보기 이렇게 치면 그 다음에는 또 계속 그쪽에만 데이터들이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쪽의 분야로 계속 바이어스가 걸려가지고 그쪽으로만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계속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편향되어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나 행동을 자주 갖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걱정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거나 이럴 때 꼭 매일같이 하나 들어가서 그 똑같은 종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검색어를 쳐서 AI도 봤다가 드라마도 봤다가 또 다른 사회 문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를 이렇게 반성을 해보면 특정한 분야에 쏠림 현상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파운데이션 정성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2번 문제, 그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된 건데 파운데이션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챗 GPT만 쓰다 보면은 오픈 AI에 또 코파일럿 쓰다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또 제미나이를 쓰다 보면 구글에 이렇게 특정한 회사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앱이 어떠한 도구가 참 편리해 좋아 그래서 그것만 쓰다 보면 계속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것만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이것이 더 편해 이게 더 좋아졌어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계속 거기에 이렇게 얽매이는 그러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그 균등하게 활용을 하고 또 발전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스라이팅은 뭐 더 이상 이야기를 뭐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같이 유튜브나 SNS나 이런 데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걸 좋아해 라고 해서 나한테 직접적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계속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이런 것만 생각해? 나는 이것만 좋아해? 라고 이런 걸 생각해 결도 없이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슬기롭게 해결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 쭉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키워드들은 제가 제 서버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볼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거고요. 다음번에 제가 그 영상 공유하면서 이러이러한 자료들은 어디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 올려놓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AI 도구 글쓰기를 좀 보겠는데요. 먼저 AI 도구들 중에 챗봇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파일럿, 구글의 제미나이, 네이버의 클로버 X, 엔트로픽의 클로드, 카카오톡의 카카오 플랫폼, 카카오 아이, 그다음에 아수겁이라고 하는 국내의 회사 이름을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아수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국내의 리튼. 그런데 이걸 보시면 지금 많은 외국의 굴지의 서비스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클로버 X, 카카오 아이, 아수거, 리튼 이렇게 대표적인 네 가지 서비스가 대한민국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AI에서는 결코 뒤지는 회사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수가 워낙 적죠. 미국에서 나온 서비스들은 전 세계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많고, 그 딥시크 같이 중국에서 뭐가 하나 갑자기 나오니까 지금 앱의 검색 순위에 1위로 지금 올라가 있죠. 딥시크. 근데 왜냐하면 거기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라는 그 지원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사들이 그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내 기업들도 이렇게 탄탄하게 지금 군림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챗 GPT에 대해서 한번 다 아시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챗 GPT가 뭐냐? 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팅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채팅. 채팅이 뭡니까? 서로 간에 대화를 한다. 것이 이거고요. 그래서 대화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다음에 G는 제너레이티브.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제네시스가 있죠. 제네시스라는 것이 뭐냐면 창조 또는 성경에서 제네시스는 창세기라는 것이 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제네레이티브는 이게 만들어낸다, 새롭게 뭐 생성한다 이런 뜻이고요. P는 프리트레이니드, 사전에 학습했다, 훈련시켰다 이런 것이 미리 훈련을 시켜놓은 것이고, T는 트랜스포미드, 변화하다, 바뀐다, 이렇게 변신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주면 그것에 맞게끔 정보들을 변환시켜서 제공해 준다. 그래서 챗 GPT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내가 요구를 하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을 챗 GPT라고 한다. 챗 GPT라고 하는 것은 AI라고 하는 그 기술의 라지 랭귀지 모델의 일부인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묻고자 하는 질문을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AI가 대답해주는 대화형 서비스인데 왜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느냐? 내가 기본 맥락이라고 하는 것, 추론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때문에 신속하니 답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벌써 지금은 54조 개 이상의 문서라고 하는데 이미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배 이상의 이런 문서들을 가지고 답을 해주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GPT 발전 과정은 GPT 1, 2, 3, 4에서 지금 이제 4.5, 4.5에서 지금 이제 그 4, 그 미니 뭐 또 하나 또 이번에 좀 책도 다 나왔는데요. 나와가지고 지금 이러한 과정을 지금 거쳐서 와 있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4.5가 되면서 이제 뭐가 됐냐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글로만 키보드로 해서 글로만 해서 답을 해줬는데 이제는 사진으로 보여주거나 말로 해서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챗 GPT 뭐 개념 똑같은 이야기들이고요. 다음 재료 키우기 이런 것들도 쭉 있는데 챗 GPT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제가 이것을 직접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에서 핸들링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 스마트폰 자체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컴퓨터가 연동을 해가지고 제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앱들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깔려있는 앱들이고요.
이런 앱들이 있는데 이 앱들 중에서 챗 GPT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챗 GPT가 여기 있습니다. 챗 GPT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에 이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일을 하러 가면은 어렵겠지요.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뭘 하시면 좋을까요? 지금 내가 횡설수설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요점만 좀 이야기해봐. 네 하고 싶은 뭐 뭐야? 네 주장하는 바가 뭐야?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일부러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딱 한번 해볼게요. 챗 GPT가 추운 날씨에는 실내에서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죠. 집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추천 활동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독서, 두 번째는 글쓰기, 세 번째는 AI 실험 연구가 됐네요. 네, 영상 강의 시청. 지금 영상 강의 시청하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운동 및 건강 관리, 가족과 시간 보내기.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세요. 지금 이것을 제가 스마트폰에서 말로 명령을 해서 얻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글을 써서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넣어서 추운 날씨에 수 있는 것이 뭐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많아요. 몇 가지 추천할게요. 독서, 글쓰기, 영화 드라마 감상, AI 연구 실험, 온라인 강의 시청, 요리하기, 운동 및 건강관리,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카페나 서점 방문, 실내 전시 쭉 해서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자, 컴퓨터에서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한번 해볼까요? 또 이제 주고받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신작 영화가 어떤 것이 요즘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좋지? 날씨도 춥고 트렌드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기 좋을 것 같아요. AI, 비즈니스, 책집필, 일상 등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부터 내 이야기할게. 들어봐. 좋아요. 이야기해 주세요. 잘 들을게요. 지금 개봉관에서 가장 재미있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신작 영화가 뭐야? 현재 상영 중인 인기 영화로는 브로큰, 말할 수 없는 비밀, 검은 수녀들 등이 있습니다. 브로큰은 예매율 22.1%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 해도 이렇게 답변을 바로 해줍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지금 이것은 현재 개봉관에서 가장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스마트폰에 있는 신작 영화는 챗 브로큰입니다. GPT 앱을 깔아놓고 예매율이 가장 이렇게 높고 지금 바로 액션과 사용하실 수가 있는 드라마 요소가 것입니다. 결합된 영화로 관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은 감성적인 로맨스 영화로 주목받고 있고, 공포 장르를 좋아한다면 검은 수녀들도 인기가 많아. 요즘 개봉작들은 장르가 다양해서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액션, 로맨스, 공포 중 어떤 장르가 끌려? 자, 어떤가요? 이렇게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마 한 1,000원시간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은 잠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이런 캡컷
이것도 지금 영상을 만드는 앱인데요. 얼마든지 여기에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요? 모두 허용해 놓고요. 지금 제가 이것을 하나 추가하고 두 개를 추가를 해서 여기다 얼마든지 내가 영상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편집, 잘라내기도 하고 또는 분할도 하고 속도도 뭐 바뀌기도 하고 여기에다 또 글자도 넣어서 텍스트 추가 여기다가 들어오는 날 지금 넣어서 바로 얼마든지 이렇게 영상도 바로 스마트폰에서 편집할 수도 있고요. 또 뭘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거나 또는 뭐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게 가능하고요. 먼저 마저 챗 GPT에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챗 GPT에서 말로 한번 시켜볼까요? 눈 오는 날 눈싸움을 만들면서 눈 사람을 만드는 모습을 이미지로 만들어줘.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 이미지를 만들 때 이미지의 그 장르, 스타일 뭐 여기서 시작하면 더 좋겠죠.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만드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눈 오는 날, 뭐 제가 눈을 닦으며 뭐 했는데 눈 닦으며 눈사람 만드는 모습을 이미지로 생성했습니다. 한국의 겨울 풍경 속에서 따뜻한 옷을 입고 눈사람 만드는 장면이 담겨 있어 마음에 들면 활용해봐 이렇게 했네요. 반말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좀 보여드렸고요. 여기다가 같은 제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자, 이제 곧 봄이 될 거야. 그러면 얼음이 녹고 시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강가에는 버드가지가 피어나는 모습을 수채화 형태로 그려줘. 자, 이것을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아직 시간이 안 되네요. 너무 많아지네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아직 얼음은 얼려 있지만 지금 녹아서 지금 이제 시냇물이 흐르고 나무에 싹이 튀어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수채화로 지금 그렸습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꼭 PC가 아니라도 노트북이 아니라도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코파일럿, 이제 코파일럿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제미나이, 클로드, 뭐 클로바 X, 오일 등등 뭐 이미지 만들고 글 쓰고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달리3, 미드저니, CLD 비전, 코파일럿, 플레이그라운드, 클립드롭, 칼로우, 노벨 AI 뭐 등등 이 그림 그리는 거, 또 영상을 만드는 것들, 뭐 음악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좀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제가 음악 만드는 것을 또 한번 보여드리면 스로 AI에서 음악을 좀 만드는데요. 이렇게 크리에이트해서 여기에서 내가 입춘대길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춘대길이라는 단어만 하나 놓고요. 스타일 뮤직은 자, 발라드. 발라드. 그다음에 K-팝 놓고, 그다음에 타이틀은 네, 그냥 입춘대길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크레치 이렇게 만들어라 한번 해볼게요.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노랫말을 안 만들었네요. 네. 노랫말까지는 못 만들었고, 여기다가 빠졌죠. 라이트 위드 스노우, 풀송. 여기 레이스 냈을 텐데, 가사를 뜨죠. 벌써 이렇게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해 희망이 설렘으로 좀 주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는 새싹이 솟아나는 봄바람 속에 웃음소리 가득한 거리엔 꽃이 피고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중에 어느 것을 좋아하니 이렇게 물었으니까 저는 일단 뭐 이걸로 한번 해보죠. 이걸로 해서 스타일은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스타일 그대로 하고 입춘대기를 해서 네,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을 지금 2개를 만들어줬는데요. 먼저 이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웃음소리 가득한 거리엔 꽃 피고 겨울을 떨치고 다시 시작해볼래. 너와 난 우리 모두 다 함께 햇살이 따스한
네, 어떤가요? 이렇게 음악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악을 만드는 것도 뭐 그냥 이렇게 만들면 약간 좀 뭔가 음악이 좀 튀는 것도 있고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노랫말도 만들고 음악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앞으로 제가 이제 영상 만드는 시간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만드는 이제 프로그램들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AI를 가지고 챗 GPT-4를 활용해서 작년 재작년이죠. 2003년 8월 달에 챗 GPT를 활용해서 면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써가지고 제가 그 교보문고에다가 이걸 판매를 지금 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교보문고에 가서 필명을 로키박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제가 AI가 만든 각국의 패션 모델이라는 책도 있고요. 이렇게 챗 GPT와 함께 만든 면접 최종 합격 전략이라는 책도 있고, 뭐 이렇게 프롬프트 관련집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책 지금 4권 정도 지금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도 얼마든지 동화책도 만들고 이런 얘기들 얼마든지 좀 할 수 있는 것들 또 있듯이 우리가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 강좌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SNS 마케팅 지도사, AI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AI 활용 전문 강사, SNS 마케팅 지도사, 메타버스 비즈니스 전문가, 뭐 이런 등등 AI 관련된 자격증들을 또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기왕에 보여드릴 때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책을 쓸 때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좀 앞으로 GPT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이 GPT 앱을 활용하면 또 이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쉽게 지금 갈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쓰는 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블로그 블로그는 안 보인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GPT를 만들어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여기 들어가서 그냥 한 번 이렇게 프롬프트를 일일이 그때그때 만들지 않고 한 번에 내가 끝내는 것을 지금 내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만드는 것도 있고 여기가 지금 쭉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블로그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블로그 쓰는 것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 블로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로그를 가서 이제 여기서 시작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어떤 것을 할까요? 이렇게 블로그의 포스팅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여기다 음, 딥시크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글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좋은 주제네요. 블로그 대상은 누구인가요? 블로그 대상은 일반입니다. 1번 누구요? 선택하라고 했을 때, 네.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이 글을 포스팅할 플랫폼은 1번 블로그에 넣겠습니다. 1번 블로그로 해서 놓고요. 스타일은 1번 이야기하듯이 작성해 주세요 하고 의미는 경어체로 작성해 주세요. 앞으로 포스팅 하는데요. 팁식의 경쟁력. 먼저 후킹할 만한 제목 3가지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딥시크 왜 주목해야 할까 강력한 경쟁력 분석. AI 검색의 혁명 딥시크의 특별한 이유. 딥시크 대 기존 검색인지 무엇이 다를까? 여기서 내가 이제 선택하면 되고요. 글의 구성은 프롤로그, 바디, 에필로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알아서 프롤로그 딥식 왜 주목해야 할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글을 좀 쓰고 있네요. 저는 지금 딥시크라고 하는 키워드만 딥식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넣고요. 나머지는 어떠한 형태로만 해달라고 하는 거 주문만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지금 글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것만 모든 글을 한번 블로그를 한번 써볼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간단히 넣으면 알아서 글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변화, 기대도 좋다. 딥시크는 단순한 검색 엔진이 아닙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고 키워드까지도 쓸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글을 다 써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대로 가서 복사해서 블로그에 넣기만 하면 벌써 글이 써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조금 뭔가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다 만족스러운가요? 그러면 네. 한 다음에 이 이미지도 만들어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이 이미지 스타일에서 쭉 해서 냈고요. 뭐 디지털 아트, 일러스트, 미니멀리즘 했는데 뭐 여기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미지를 생성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전체적인 맨 첫 번째 1번 딥시크 핵심의 경쟁력에 대한 이미지고 두 번째는 기존의 검색 엔진과 차별점 머리에서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생성 중입니다. 기다려 주세요. 답변을 기다릴 것 같은데 네.
응? 뭐 가만두고 뭐 그렇지? 요즘에 챗 GPT가 가끔 이럴 때 있네요. 지금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주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거나 그런 얘기도 좀 생기더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이 내가 어떤 반복적인 거, 이런 또 어떤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AI 음악 가사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 단순 반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GPT로 만들어 놓고 이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굉장히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재계약이 컨설팅. 실패는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게 들어있는데, 자, 먼저 내가 시작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주제로 시작할까요? 돼 있어서 제가 그것보다 받는 것을 잘 해야 한다. 이렇게 주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돈을 수금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만 넣었더니 쭉 해서 주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했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 며칠만 높으면 사업은 성공한다. 이것이 아니다. 수금이 원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또 이제 답을 주네요. 그다음에 성공의 착각과 실패의 교훈, 사례. 매출이 10억이지만 망한 기업이 있다. 실패는 왜? 거래처의 결제 기한을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은 점. 여단 거래를 쉽게 행했다. 뭐 이런 등등. 그다음에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현실의 교훈 쭉 하고 그다음에 제기한 사람이 알려주는 팁. 그래서 선결제 또는 부분 선점을 성금을 받는 시스템을 도입해라. 뭐 이런 것도 했고요. 그래서 전체 이제 글을 요약해서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는 능력이다. 돈을 제때 받는 것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다. 호킹할 제목으로는 이렇게 쭉 이제 세 가지를 좀 지어줬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키워드를 20개를 추천해줬고, 이미지 생성을 요청을 했는데, 한번, 이미를 한번 생성할까요? 했으니까, 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보여드렸고요. 들어보시고 혹시 이제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것이나 또는 뭐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마이크를 켜고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입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미나를 1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결국 1시간 40분, 45분 정도 돼가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 AI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과 이렇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AI를 활용해 가지고 글을 쓰고 그래서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들어오는 그 줌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공개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은 다시 편집을 해서 올려놓고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